성형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재수술은 항상 힘들고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주 잘못된 수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될까봐 또는 더 힘들고 또 고생을 할까봐 재수술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성형수술에서의 재수술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술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유착이 많아서 박리가 어렵다는 거죠. 유착이라는 건 원래 우리 몸에 특히 이 피부 또 얼굴, 뭐 얼굴이든지 뭐 어디든지 피부층 또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층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양파하고 비슷한데 양파는 그 층이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 신체 조직은 피부층 또 그 사이에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있어서 근육이 막 움직여도 피부가 그것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움직임을 보존하고 근육이 움직이더라도 위쪽에서 피부가 당기거나 그렇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 피부층과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가 서로 들러붙어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흉터에 의해서. 흉터라는 것은 바깥에서 보이는 것도 흉터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마치 이 시멘트 몰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흉터거든요. 이 내부 흉터에 의해서 서로 들러붙어 있는 현상을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게 첫 수술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약간의 압박만 가하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유착이 심한 조직을 수술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좋은 경험이 많고 좋은 의사들은 수술해야 될 부분과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잘 구분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재수술의 노하우가 그런 거죠. 사실 수술이라는 것은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을 한다 그랬을 때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요 쌍꺼풀 흉터 주변 부분만 박리를 하면 돼요. 이 아래쪽은 쌍꺼풀 라인 아래쪽은요 박리할 필요 없어요. 단 속눈썹 같은 게 들려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건드려야 되고 어느 부분은 완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라는 판단을 미리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건 이전 선생님이 예쁘게 쌍꺼풀 라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구태여 다시 뜯고 고칠 필요가 없죠. 다 새로 앉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회복기가 빠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 흉터 부분을 줄이고 쌍꺼풀 라인을 낮추고 이런 수술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요. 건드리는 부분이 첫 수술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놀라시기도 해요. 또 양쪽 차이를 맞추는 것도요. 재수술에서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첫 수술에서는 사실 없던 쌍꺼풀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만들려면은 훨씬 더 붓기도 많고 양쪽 차이도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쌍꺼풀을 낮추는 이게 쌍꺼풀 낮추는 수술이잖아요.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첫 수술에서는요 쌍꺼풀 저렇게 크게 하면은요 아마 회복 기간 한두 달 가지고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건드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요 회복 기간이 정말 놀랄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보다도 훨씬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코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형물이 한쪽으로 휜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보형물은 이미 들어있잖아요. 보형물이 첫 수술이라면 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다 박리를 했어야죠. 이 들어갈 공간을 다 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이니까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원 바깥쪽 부분은 이미 다 박리가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타원으로 형성된 이 부분만을 잘 박리해주면 첫 수술보다도 오히려 훨씬 덜 붓고, 그래서 회복 기간도 빠르고 더 간단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수술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마치 첨삭지도 뭐 이런 첨삭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부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재수술 중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전에 수술했던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다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전 수술의 결과물을 보존해서 재수술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첫 수술보다도 더 회복 기간이 빠르고 간단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턱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2차 각이 생긴 경우거든요. 이걸 다 자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 이미 여기는 이전 첫 수술에 의해서 다듬어졌고, 이 모서리 있죠, 2차 각, 이 부분만 다듬게 되니까 훨씬 더 수술이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첫 수술 하신 선생님 좀 억울한 거지.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비교적 간단하게 다듬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기까지는 당연히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가슴 성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실물을 가지고 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보형물을 넣는 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가슴 성형 수술이거든요. 근데 위쪽 부분은 다 이미 돼 있어요. 이 아래쪽 부분만 박리를 해서 좀 아래쪽까지 내리면 돼요. 이런 구용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박리 부족으로 인해서 보형물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보형물을 영 엉뚱한 데다가 첫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수술에 이어진 이 박리 공간을, 첫 수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박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서 수술 자체가 거창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첫 수술보다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저는 재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